그때 이렇게 생사가 걸린 그 역병 앞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은 입시가 우선이에요. 고3을 먼저 등교시키는 이유가 단지 입시 문제 때문이라는 게 이게 대한민국에 이게 잘 가고 있는 게 맞나 너무 이게 씁쓸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과연 맞게 가는 건가? 이게 이 패널분들한테 되게 아니 궁금하거든요. 프랑스에서 오신 네. 로만 씨가 맞아요. 입시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다고 하시는데요. 프랑스에서는 입시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그럼 뭐 어떻게 대학을 그냥 면접 보면 돼요. 1대1 개인 면접. 네. 뭐 질문. 대학을 갈 때도. 대학을 가려면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면 돼요. 그때 바칼로레아만 보니까 졸업시험만 있는 거예요. 독일도 우리는, 그렇잖아요. 저기도. 아마 프랑스하고 독일도 마찬가지일 텐데 수능이 곧 입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따로 어떤 시험을 따로 칠 필요는 없고 우리가 수능이 있으면 이거는 대학교 다닐 수 있는 자격증이 되는 거고 맞아요. 내가 원하는 대학교 가서 원하는 전공을 공부할 수 있는데 딱 한 가지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만약에 인기 있는 과다 그러면 자리가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그 수능 평균 학점에 따라서 그 결정되거나 한 학기나 두 학기 정도 기다리면 돼요. 거기서 지원하고. 그러니까 원하는 대학교, 원하는 과로 그냥 지원하면 되는 언제든 상황인데 들어갈 수 있구나. 맞아요. 그냥 서류만 보내면 거의 그냥 들어오는 거죠. 우리랑 좀 상당히 다른 거죠.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경쟁으로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그 후에 이제 많은 연구들이 나왔어요. 성적이 좋아서 들어간 아이들과 기다려서 들어간 아이들이 누가 더 좋은 의사가 됐을까요? 기다려서 들어간 아이들이요. 그렇죠. 더 많이 공부. 의지가 있는 거니까. 맞아요. 이런 연구가 많이 나왔어요. 기다려서 들어간 아이들이 대체로 더 훌륭한 의사가 됐다는 통계가 많아요. 그러니까 많은 가능성들을 열어놓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이들을 성적뿐만 아니라 대기 기간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의대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우수한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그게 어떤 우수성의 증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 길을 열어둠으로써 다양한 아이들이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개선해 가야 되는 거죠. 지금은 특권에 송을 쌓아놓고 자기들끼리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와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런 류의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는 거죠, 한국 사회가. 그런 부분을 깨야 돼요. 오히려 진짜 코로나가 왜 하필 우리 때 터져가지고 우리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막 고2가나 이러면 좀 다른 세상 문제였을 텐데 이제 우리는 코로나에 걸릴 확률보다 입시는 거의 100%로 지금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약이 자꾸 미뤄지면서 모의고사도 같이 미뤄졌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놀아도 되겠지 하는 마음에 약간 해이해져서 제가 준비했던 계획이 미뤄져서 조금 더 코로나랑 상관없이 열심히 할 걸 그랬나 후회되기도 해요. 그런 점에서 멘탈이 좀 많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제가 왜 올해 하필 고3이어서 이 순환 시대에 제가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되는지 건강을 챙기지 못할 망정 그러고 있어야 되는 게 솔직히 조금 억울하다고 해야 될까. 사실은 한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경쟁 교육이라는 게 거의 살인적인 수준의 경쟁을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이것은 많은 통계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잖아요. 실제로 보통 아이들의 3명 중에 1명이 상시적으로 자살 충동을 느낀대요. 3명 중에 한 네, 명이요? 3명 중에 1명이 너무 높잖아요. 그 비율이. 오직 그 학업 때문에 학업 스트레스라고 그게 첫 번째란 말이에요. 네. 사실은 인생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최고의 인생의 절정기라고 할까요? 그때가 언제인 것 같아요? 낭낭 18세. 대체로 한 15세 가 전후. 난 지금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연애 소설을 보면 대체로 15세 전후한. 춘향이도 네? 그렇죠. 그런 대체로 다 15세 전후인데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가장 좋은 그 시기에 그런 식으로 억압적인 교육을 당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 인간이 하나의 개성적인 존재로서 이제 만들어지는 그 시기에 완전히 군대식 권위주의 교육을 받으면 온전한 인간이 되겠냐는 거죠. 온전한 개성적인 자아를 가진 그런 인격체로 성장하는 게 가능할까? 이렇게 근본적으로 물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불가능하죠. 사실 우리 교육은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하죠. 독일은 지금 쉴러라고 하는 여러분 비레름 텔이라는 드라마 아시죠? 네. 이렇게 사과 맞추는 이런 말을 해요.
Der Mensch ist nur da, ganz Mensch, wo er spielt. 인간은 놀 수 있을 때만 정말 인간이다. 정말 진정한 인간이다. 뭐 이런. 그러니까 인간은 spielen이라는 게 영어로 하면 플레이예요. 그러니까 이 플레이를 꼭 논다는 말은 아니겠지. 즐길 때. 그러니까 이 플레이란 말의 핵심은 사실은 유용하지 않은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세상에서 가치 있는 일들은 대체로 유용하지 않은 일들이에요. 쓸모없는 일들. 그렇지. 쓸모없는 일이 사실은 가치 있는 네. 일이에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말하자면 어떤 유용하지 않은 일을 할 바로 그때만 온전한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많이 놀리고 그 아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때 인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예. 하는 말이 음. 쓸데없는 책 읽지 마. 쓸데없는 공부하지 마. 그렇죠. 쓸데없는 데 시간 쓰지 마. 맞습니다. 결국엔 예.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우리 읽는데도. 부모님들이 그러네. 그러잖아요. 네. 너는 이제 책 좀 그만 읽고 네. 공부하래잖아요. 그리고 대학 가서 할 수 책 있는 거 읽는 다 공부하는 게 있다. 아니야 대학 한국에서. 가서 연애하라, 네. 대학 가서 놀아라, 대학 가서 할 수 그렇죠. 있는 것도 다 할 수 있다. 예. 뭘 다 할 수 있어? 맞아요. 또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권하는 게 세 가지잖아요. 뭐겠어요? 독서. 독서. 정말 독서가 중요한 것이고 아. 이것은 시공간을 넘어서 다른 세계를 가장 넓게 만나는 거니까 계속 독서를 가장 강조하고 그 다음에는 연애. 연애를 해야 사람이 되죠. 우리는 지금 연애가 생략돼 있어가지고 연애. 한국 사회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독일인으로 이미- 태어났어야 네. 되나 봐요. 그 다음에 여행이에요. 여행. 여행. 맞아요. 네. 여행 그러니까 느낌은 15세 전후한 세계 그 아이들이 배낭에다가 좋은 책들을 넣고 여자친구랑 손 잡고 여행을 떠나는 거야. 우린 배낭 내면 가출이잖아요. 아니 우리나라. 우리는 심지어 네. 수험생 자녀가 있으면 온 가족이 여행을 스톱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음. 애가 수험생이라 그렇죠. 여행 못 네. 가. 네. Unfall, als hätte er erst vor einer Woche sprechen gelernt. 지금 말씀하신 이게 단순히 교육 문제 넘어서 기본적인 인간의 인권에 대한 문제예요. 맞아. 이게 부모라고 해도 한 인간의 인권에 대해서 침해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독일의 경우는 딱 그게 18세예요. 18세가 딱 되는 순간 독일에서는 교사가 일체의 간섭을 안 해요. 아이에 대해서. 그리고 부모에게 알리지도 않아요. 그땐 완전한 성인으로 스스로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하는 성인으로 인정을 해요. 그걸 비교하면 사실은 우리의 경우는 공부를 잘 시켜준다는 이유로 한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을 너무나 무시하는. 자, 그런 이게 지금 이 네 나라를 비교한 거예요. 네 나라를 비교했는데 사활을 건 전쟁터라고 한 거 있죠? 이게 한국이 가장 높아요. 80.8%. 그 다음에 함께하는 광장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일본이 가장 높아요. 일본이 76% 정도니까 우리랑 확 반대고, 일본은 사활을 건 전쟁터라고 한 게 14%밖에 안 돼요. 14%. 그러니까 미주호 어떠세요? 씨는- 우리 미주호 씨는 어떻게 느꼈어요? 네, 저도 함께하는 관상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랬어요. 약간 친구랑 같이 보내는 시간을 좀 유용하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네, 뭐 경쟁하는 그렇게 것보다. 엄청난 경쟁이 있지는 않았나요? 네, 없었어요. 아, 그렇군요. 이게 이제 우리랑 상당히 다른 거예요. 의외예요. 일본에서 이제 중고등학교 다니고 지금 교육운동하는 분을 최근에 우연히 만나서 이 도표를 보여주고 물어봤어요. 이게 어떻게 맞다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맞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한국의 고등학교는 경쟁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의 고등학교는 추구하는 곳이래요. 추구란 말 쓰더라고요. 추구. 한국은 경쟁, 일본은 추구. 다시 말하면 일본 고등학생들은 1등 하는 게 목표가 아니래요. 다양한 추구를 한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다른 추구를 하는 뭐 운동 잘하는 아이들, 또 무슨 연예인이 되고 싶은 아이들, 그런 추구들을 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대체로. 그게 우리랑 상당히 다르다는 거죠. 공동체 정신이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여기서 불행한 것은 패자만 불행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하면 승자들도 불행하다는 거예요. 승자들도. 말하자면 스카이를 나온 친구들은 행복한가? 아니에요.
재작년에 서울대에서 나온 그 통계를 보면 서울대 아이들의 50% 이상이 우울증 상태래요. 놀라운 통계예요. 놀라운 통계. 5가지. 예.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면 그게 이상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1등을 해야 된다는 불안. 그 불안 겪어 보셨어요? 아니. 겪어 보셨죠? 제가요? 아니요. 늘 1등을 해야 된다는 불안이라는 게 얼마나 끔찍해요, 사실은. 늘 근데 1등만 가서까지도. 하던 친구들이 그렇죠. 늘 1등만 하던 음. 친구들을 만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더 불안하죠. 그렇죠. 난 늘 1등으로 살아왔는데. 예. 거기 가서 여기서 처음 2, 어떻게 3등이란 거 하지? 경험해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승자들도 계속 그런 불안 속에서 아주 불안정한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제가 이상 일등을 안 저는 했어요. 이런 교육은 끝내야 된다는 거죠. 일제 때 우리한테 각인된 소위 소셜 다윈이즘이라는 거예요. 사회적 다윈주의라고 하는 거죠. 다윈이즘은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적자가 생존하는 것이고 강자가 약자를 먹이로 삼는 것이고 그것이 정의고 심지어 승자가 독식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인간 사회에도 적용된다. 이게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사상이죠. 인간 사회도 다 그런 거야. 우리 제국주의 국가들이 너희들을 이렇게 장악한 것은 이 자연의 이치야. 이런 식으로 합리화한 거예요. 이것이 한국에서는 일본 제국주의가 굉장히 강하게 이 사회적 다윈이즘을 내세웠던 거예요. 우리를 장악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은 강자가 결국은 지배하는 것이고 그게 너무나 당연하고 이게 한국 사회에 뿌리 깊게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맞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방되면서 미국이 들어오면서 사회를 보는 관점이 좀 바뀌었어요. 이제는 사회를 하나의 정글로 보는 게 아니라 뭐로 봐요? 시장으로 보는 거죠. 미국의 소위 자유시장 경제 이데올로기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한히 경쟁하는 시장이야. 그리고 경쟁을 하면 할수록 그 사회는 발전하는 거야. 이런 이데올로기가 한국 사회를 지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소셜 다윈이즘과 자유시장 경제 이데올로기가 서로 탁 이렇게 물리면서 어마어마한 경쟁 지상주의 사회가 된 거죠. 한국 사회는 경쟁 지상주의란 말로는 조금 모자란 것 같아요. 경쟁 절대주의 사회인 것 같아요. Absolutism. 놀 때도 경쟁 안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맞아. 그냥 노래를 불러도 경쟁. 누가 몇 등이니? 몇 점이니? 네? 맞아. 오디션. 안 그래요? 정말 노래방에서도 점수가 나오니까. 노래방에도 점수가 나오고 노래방. 모든 게 다 점수고 말하자면 경쟁 안 시키면 긴장도가 떨어지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정도까지 된 거죠. 그 정도면 중독이죠. 학교를 우리는 사실은 전쟁터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이렇게 과도한 경쟁 속에 살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 코로나 시국을 맞이해서 어떻게 보면 경쟁보다는 우리가 사회적 유대관계도 알게 됐고 서로 공존하게 되는 방법, 서로 상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서로 이제 고민하게 됐고 알게 됐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을 저는 완전히 새롭게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경쟁을 없애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가 계속 주장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는 대학 입시를 철폐해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걸 통해서 지금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돼 있어요? 대학 서열화가 돼 있죠? 엄청 돼 일종의 있죠. 서열 구조가 있잖아요. 이것도 없애야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대학 등록금을 없애야 된다. 등록금. 그다음에 네 번째는 고등학교 특권학교를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 바라보는 눈이 저자가 굉장한 몽상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한국에서는. 저희도 그러나 놀랐어요. 예, 그렇게 생각했죠. 깜짝 놀랐어요. 너무 꿈 같은 얘기 한다고. 입시 폐지는 그냥 4자 성어 같은 되게 먼 얘기 같은. 그래요. 근데 사실은 유럽에서는 여기 로망이란 다니엘이 있지만은 유럽에서는 이 네 가지가 다 없어요. 일상이에요. 몽상이 아니라 네. 일상이고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전제는 뭐냐 하면 독일 교육은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라는 원칙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게 독일 교육 개혁의 핵심적인 정신이었어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대체로 70년대에 독일은 이제 거대한 교육 개혁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핵심적인 원리가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 즉 무슨 얘기겠어요? 학교에서 일체 경쟁을 못 시키게 하는 거예요. 경쟁.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석차라든가 등수가 없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아이들 사이에서도 뭐가 없겠어요? 우열이 없으니까 모든 아이들이 열등감을 가진 아이라는 게 없어요. 열등감을 가질 기회가 없으니까 어떻게 열등감 갖죠? 이 등수로 비교 자체를 서로 안 비교를 안 하니까. 하니까. 네. 그러니까 아이들 자체가 전부 기본적으로 아, 저 아이는 아, 저걸 좋아하네. 난 이걸 좋아하는데 정도의 차이를 느끼는 거지. 거기서 어떤 우열을 느끼지 않게 하는 거죠. 개혁을 했다는 말은 그 전에는 경쟁이 있었고 분명히 당연하죠. 다른 우리랑 건- 비슷했어요. 네, 개혁으로 인해서 어떻게 국민 정서가 그렇게 다 그렇지. 변할 수 있는지 그렇죠. 저는 그게 신기하거든요. 그게 제일 왜냐면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우리나라에서도 이야기죠. 개혁을 시도 안 했던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늘 어. 새 정부가 들어올 때마다 네. 하는데도 맞아요. 국민 정서가 절대 변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럼 그 아니, 방법을 아주, 조금- 아주 중요한 이야기고 네. 근본적인 물음이에요. 네. 말하자면 교육을 통해서 인간이 변할까? 이건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잖아요. 그죠? 만약에 변한다면 네. 독일은 어떤 방식을 했길래 네, 변했을까? 네, 그게 이렇게 얘기가 궁금해요. 되겠죠? 네. But barricades are a weapon of civil strife, a sign of crumbling authority, of defiance. Not since the popular... 68 혁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야말로 20세기를 변화시킨 가장 결정적인 혁명인데 당시에 이제 68의 핵심적인 구호가 모든 형태의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었어요. 모든 형태의 억압. 이 말이 중요해요. 모든이.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억압이라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네. 예, 그것이 68을 기점으로 상당 부분 해방이 된 거예요. 독일은 당시에 청산되지 않은 과거라고 하는 과거 청산이 독일은 안 된 나라였어요. 네네. 우리는 지금 독일이 과거 청산 잘 된 나라로 알고 있잖아요. 그것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독일은 지금 일본처럼 전혀 안 돼 있었어요. 거의. 그래서 68년에 독일 수상이 쿠르트 키징어라는 사람이 수상이었는데 이 사람은 나치 당원이었던 사람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은 68 이후의 독일이에요. 그 정도로 68이라는 건 전 세계를 바꿔놓은 거예요. 그 중에서 더 요즘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인간의 억압으로부터의 자연의 해방. 이게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생태주의적 상상력이에요. 생태주의적 상상력이 시작된 게 68이에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것은. 네. 코로나 때문에 더 중요하게 된 거예요. 자본이 생태계를 무자비하게 파괴하니까 이런 변종 바이러스들이 계속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의식이 이미 68 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68이 어때요? 그야말로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만든 거대한 세계적 운동이었던 거예요. 네. 이건 뭐냐 하면 한국만 거의 주요 국가에서 유일하게 68 혁명이 없는 나라였어요.